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 대원 한 사람이 에볼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서 독일로 후송이 됐다고요? 네, 긴급구호대 대원 한 명이 환자 체열 과정에서 주사 바늘이 손가락에 닿아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대상자는 곧 독일로 후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 관계부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대원은 외상은 없고 간염 증상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이달 20일 정도까지 간염 여부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고가 난 즉시 이 대원은 지침대로 해당 부위를 염소 소독약에 담근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에 의료 활동은 하지 않고 별도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남북관계 소식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남북 당국 간의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이거 궁금해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신년사에서 이 고위급 접촉 재개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1월중 그 양국 당국 간 대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북측은요, 아직 우리 측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안한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고 있지 않은 네, 상황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 신년사가 북측에서 나오자마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만일에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성사되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이 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인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죠.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 등 한마디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까지는 적어도 2, 3년 내에 잘만 하게 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북한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가면 당시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측에 쌀과 비료를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일부 당국자는 당장 식량난이 아니라면 다른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 협력을 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김여정이죠. 네. 근데 이 김여정이 북한 2인자인 최룡해 당비서의 아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소리 있는데 네. 사실입니까? 지금까지는 설로 보는 게 나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국내 언론들이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최룡해 당비서의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룡해 비서는 슬하에 2남 1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여정과 결혼한 아들은 30대 초반인 차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서도 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화제였는데요. 네. 사실 지난해부터 결혼설이 나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관련해서 이 정부는 시기상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당명을 바꾸느냐, 그러니까 옛날 당명 민주당으로 돌아가느냐, 네. 이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하다면서요. 네, 싸우다 이제는 이름 싸움까지 나왔습니다. 이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박지원 문재인 의원이 28 전당대회 이후에 당명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금 당명에 일정 지분이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내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제 광주 무등산 등정에서 당명 변경을 약속했고요. 이에 뒤질세라 문재인 의원
의원도 역시 같은 날 안철수 전 대표 측의 양해를 얻어서 이 당명을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월 민주당과 당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난 7.30 보궐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날 때 합당 때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당명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명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안 의원은 또 당명 때문에 우리 당이 집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반면 새누리당이 보수의 역사와 전통에 맞는 당명이어서 집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작 가장 황당해하는 것은 사실 현재 민주당입니다. 원외 정당인 민주당이요. 오늘 논평을 냈는데요. 이 당면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무시하는 후한무치한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늘 열린 시무실에서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던 십상시 파문 등을 의식해서였는지 오늘 메시지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간단히 표현하면 일단 대통령에게 미안하다는 것과 청와대 안에서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기춘 실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충한 일들이 있었다면서 국가 원수를 위해 일하는 우리들 머릿속에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옛 고사에 나오듯이 파부침주, 그러니까 밥 지을 솥을 깨트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민경욱 대변을 통해서 비서실장의 발언을 직접 공개한 것을 두고요.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여러 가지 추천력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 계획을 올해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올 한 해 공공부문을 비롯해서 금융과 노동, 교육 등 총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종범 경제수석 비서관이 오늘 원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내용에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면 2015년은 본격적으로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안 수석은 지난해 30개 중점 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14개 법안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협력업체 그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부건설의 부채는 금융채무와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를 합쳐서 총 6,800억 원입니다. 또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907명으로 227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를 개시하면 동부건설의 모든 채무는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동결됩니다. 회생계획 절차에 따라 법정관리가 끝나더라도 투자자들이 원금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네, 문제는 또 1,700여 개에 달하는 동부건설의 협력업체입니다. 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또 거래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도 280개나 돼서 줄줄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동부건설이 짓고 있는 국내 공사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건설은 국내에 총 90여 개 현장을 운영 중인데요. 현재 김포, 풍무지구 등 7,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도 2,300여 가구에 이릅니다. 네. 때문에 이들 아파트 입주 일정과 하자 보수 등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다행인 것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은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주택법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장치 덕분에 준공 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대부분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새해 경영 화두를 발표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재직 수장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을 반영해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도전이라는 경영 화두를 던졌습니다. 새해 경영 환경을 낙관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다급함과 절실함이 신년사에 담겼습니다. 네. 예, 총수들의 신년사에는 공통적으로 위기, 혁신, 도약, 내실, 경쟁력, 선장 등의 용어가 등장했고요. 네. 또 기필코, 집요하게, 절체절명에, 과감한 등의 수식어도 예년보다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예. 예, 또 예년과 다른 점은 그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대한 주문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예,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기업들이 당장의 위기 극복과 내실 다지기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3법,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죠. 이 네.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네. 그렇게 되면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진다고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긍정적인 거는 맞는데요. 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예, 우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그 매달 임대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상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상가나 매장용 빌딩 시장은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그 저금리 시대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네. 또 반면에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해 1분기 분양시장을 노리거나 급매물로 나온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이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예, 또 공공 임대주택인 그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또 대학생, 또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는데요. 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젊은 계층에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갑니다. 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네. 또 높아지고 하는데 1월에 먹으면 좋은 건강식품이 있습니까? 네, 미국 언론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가 예. 1월에 먹을 수 있는 슈퍼푸드 5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예, 귤, 고구마, 석류, 방울 양배추, 자몽인데요. 네. 예, 우선 귤과 자몽은 네.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 산소를 막아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꼽혔습니다. 비타민 C. 예. 또, 예, 고구마는 그 주름을 일으키는 유해 산소로부터 피부와 몸을 보호해주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가 많고요. 네. 또 석류에는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있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방울 양배추는 항산화제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식사 때 포만감을 주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꼽혔습니다. 네. 예, 반면에 새해 들어서 그 담배값은 평균 2,000원이나 뛰면서 그 판매량도 뚝 떨어졌는데요. 네. 예,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그 지난해 첫날보다 판매량과 매출을 많게는 60%나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이 단 하루의 결과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네. 업계에서는 앞으로 그 담배 외품목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네,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제는 나라 밖으로 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어아시아기가 실종된 엿새째인데 오늘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수색에서 시신 2구가 추가로 수습돼 지금까지 모두 10구가 수습됐습니다. 네. 오늘 발견된 시신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여성 희생자 1명은 유가족에 인도된 뒤에 안장됐습니다. 수색팀은 각종 수중 탐지 장비를 동원해서 사고기 동체와 블랙박스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강한 비바람 때문에 수색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당시 여객기가 바다에 비상 착륙을 한 뒤에 탑승객들이 탈출을 준비하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사고 해역에서 비상구와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가장 먼저 발견됐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 착륙 후 승객들이 구명정 작동을 기다리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조종사가 조난 신호등을 보내지 않은 점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해외를 떠난 우리나라 여행객들 많았죠. 그런데 네네. 그 여행객들의 사고가 잇따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해변에서 한국인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르네오 섬 코타키나발루로 신혼여행을 떠난 31살 한모 씨는 어제 현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에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인 여행객 2명이 강물에 빠져 숨졌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59살 김모 씨 등 한국인 부부가 뉴질랜드 남섬 왕가누이 강을 차로 건너다가 난간을 부수고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두 사람이 탄 차가 강물에 빠졌을 때 수위가 높아서 구조에 나서지 못하다가 이틀 뒤인 어제 차체를 건져내고 2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디지털 음악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건데, 온라인 음악 내리받기 다운로드에서 실시간 음원 재생, 스트리밍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네요. 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가 니슨뮤직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미국에서 디지털 앨범과 음원 판매량이 재작년보다 각각 9%와 12% 감소했지만 스트리밍을 통해 판매된 노래는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스트리밍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별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음원이나 영상을 재생하는 기법인데요. 애플도 아이튠즈를 통한 음악 다운로드 판매가 정체되자 지난해 스트림 서비스 업체인 비츠를 인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2015년 청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새해 첫 해돋이 보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원을 비셨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올해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새해 첫 민심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이 문제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후보 그 선호도를 물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차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청양띠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누가 가장 복을 많이 받는 해가 될 건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서울신문과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12월 26일에서 28일 10년 조사 형태로 전국 1,010명 전화 및 스마트폰 앱 조사로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8%포인트 결과인데요. 네. 2017년 대선이 있는데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명 중 4명에 가까운 38.7%로 압도적인 호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이네요. 2위와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2위는 문재인 의원인데요. 9.8%. 박원순 시장이 7.4%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다른 한 조사기관의 결과가 더 있는데요. 한국 리서치가 시기는 비슷했습니다. 27일에서 28일 지난달 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 조사 결과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조금은 이 전체의 비율은 좀 낮습니다. 24.2%인데요. 네. 그래도 1위였습니다. 네. 4명 중 응답자 4명 중 1명이 반 총장을 거명했고요. 이 박원순 시장이 그다음이었는데 12%, 문재인 의원이 10.6%입니다.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 10년 초 반기문 총장의 압도적인 그런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네. 도대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아무런 행보도 보이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니라고 하는데 소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이 국민들의 혐오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검증되지 않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또다시 불안감이기 때문에 네. 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 재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반기문 총장의 경쟁력이 있다고 또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반기문 총장이 이 여론의 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던 시점이 바로 작년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가 정쟁을 겪던 시기에 뭔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물이 없느냐 네. 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부각되면서 이 40%, 30% 후반까지 지지율을 보였는데 바로 그러한 뭔가의 조정자 역할로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아니냐 또는 여야 누구에게도 아직 속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반 총장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과의 협력적 관계도 좀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그런 부분들도 다자 국제 무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런 협력적 관계로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도 네. 그런 이 지지율에 일조를 한 것으로 아, 분석됩니다. 예.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추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 조사기관의 조사만을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대체적인 신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긍정평가가 40%한 초반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예. 문제는 부정평가입니다. 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과반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50%가 넘는다고요? 예, 12월 초에 이 만들어졌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의 현 주소가 역전되지는 않은 채로 아하.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해법을 찾는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그 지지율 부정평가가 급격히 높아졌던 계기가 바로 이 청와대 문건 파동이었거든요. 아, 네. 문건 파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건의 유출이나 내용 진위 여부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누적되어 왔던 것이 대통령이 내각 및 청와대의 인사를 혁신해달라는 요구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연말에까지는 이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던 것이 여전히 가장 큰 부정평가 요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 지난 2년간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과정에서 2년간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 노출됐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2030 세대의 부정평가가 대통령을 향해 더 높이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런 갈등들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현저히 높으면서 긍정평가가 낮은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015년 우리 국민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한 언론기관이 이 사회부에서 우리 사회부라 그러면 온갖 사회 현안들을 다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우리 20대에서 60세 이상까지 각 세대별로 100명씩 500명에게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본다면 최고노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여론조사 형태하고 비교하는 것은 뭐 옳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궁금하신 부분이 과연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인데 1위는 역시 가족들의 나를 포함한 가족들의 건강이었습니다. 아,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2014년 예. 청마의 해라고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청양의 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불리락 같이 가족들과 인사 없이 이별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이었는데요.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많았던 것은 가족들의 건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니 해도 머니는 아니었고 예. 취업이었습니다. 아, 예. 일자리를 달라라고 하는 한결같은 목소리인데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순위 다음으로 가족의 건강 다음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이 취업 문제였는데 특히 20대 우리 3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88만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취업, 출산, 결혼까지도 포기하는 바닥에 취업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이 조사 결과 드러내고 50대 이상에서도 너무 빠른 시기에 조기 은퇴하는 것이 한국 사회, 고령화 사회의 어떤 맹점 아니겠느냐. 네. 취업이 되는 이 청량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들었는데, 정말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멘트, 이 조사 응답자들 중에서 한 이야기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예. 이 취업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새해에는 다시 한번 이 악물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취업준비생 30세입니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 제조업 공장장을 하는 한 분의 그 말도 이 조사가 담겼는데, 군에 다녀온 아들놈이 취업 걱정으로 군에 다녀왔다 그러면 20대 아니겠습니까? 네.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 아하. 얼른 취업해서 결혼하는 것만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런 절절한 마음도 이 조사 결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2015년 새해에 정부가 이것부터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문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TNS 여론조사 전문기관인데요.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가장 역시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 국민 10명 중 4명은 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박근혜 정부가 해달라. 아, 예. 이 해에, 네, 올해에 해달라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이었습니다. 역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10명 중 2명 정도에 가까운 16.9%는 복지 확대와 사회 양극화를 해달라. 네. 그만큼 모든 관련된 문제들이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의 갈등이 자기되는 것이 주로 소통의 부족이기 때문에 국민 그리고 정치권 간의 소통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혹시 정치권에 바라는 목소리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 그동안 정쟁이 너무 심화되어 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권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올해 또 대두되는 것이 이제 선거제도 개편이 있었거든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서 선거제도 개편인데 선거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도 2배 이상 많았습니다. 2배 이상 많군요. 예. 네,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선거제도 개편은 무엇보다도 유권자를 위한 그런 의사결정이 되어주기 바라는 마음이 이번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담겨 있습니다. 네, 헌법 개정, 개헌에 관한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는 탓인지요. 예.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조사 결과인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소개를 해드리는 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헌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직까지 국민들 10명 중에서 한 2-3명 정도, 많아야 3명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의 호응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된다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혹시나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재벌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라든가 가석방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조사된 건 혹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석방 부분에 대해서는 이 KBS가 미디어 리서치와 함께 지난달입니다. 30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예. 기업인들, 경제인들의 이 가석방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3%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 30여 %포인트보다는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으로 높군요. 예,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을 또는 작년에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 고통받는 이 국민들 미생이었거든요. 바로 그 미생들의 고통과 좀 균형감을 맞추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이 기업인의 가석방은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이 가석방만큼 아직까지 전반적인 국민들의 공감대는 못 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한일 관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분단 70년, 강북 70년의 올해인데요. 국민 10명 중 7명이 아직까지도 일본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 한 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감을 갖는다는 의견이 10명 중 2-3명 정도에 아직은 그치고 있어서 이 위안부라든지 독도와 같은 문제로서 양쪽 국민의 악화된 감정을 문화 또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지가 올해 박근혜 정부의 숙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전 시간 중랑교 진안 지점 1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5분 전쯤에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성동교에서 중랑교 지나는데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옆으로 가는 동일로의 경우는 영동교 사거리부터 화양 사거리까지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
한남대교에서 월계 1교까지만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서행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한강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여의도권 통과하는 데만 차량 밀립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전 시간 남산 1, 2, 3호 터널이 모두 밀렸었는데요. 현재는 남산 1호 터널만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의 경우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못 간 지점에 지금 막 사고가 발생하면서 1차로가 차단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인데요. 파이낸셜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핀테크, 2번 텔레뱅킹. 이 둘 중에 한 가지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계 대모 박정자, 연기파 대세 배우 강하늘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극 헤럴드 앤 모드 초대권 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이죠. 그리고 또 2분께는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적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인데요. 파이낸셜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핀테크, 2번 텔레뱅킹.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게시판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헤럴드 앤 모드 초대권 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에는 어떤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우선 남자 축구대표팀이 9일부터 31일까지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5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요. 예. 박인비가 건재하고 김효주가 가세한 미국 여자 프로골프는 1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네. 2월에는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리고요. 네. 같은 달 국내에서는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 KT가 가세해서 19단 체제로 펼쳐지는 프로야구는 3월 28일에 개막하고요. 네. 류현진과 추신수의 그 강정호가 가세할 예정인 미국 메이저리그는 4월 5일 막이 오르고 프로축구는 3월 7일에 개막합니다. 네, 여름 이후에도 뜨거운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 6월에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여자 월드컵에 출전하는데요. 그 지서연과 박은선을 앞세워서 16강에 도전합니다. 네. 그 7월에는 그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우리나라 광주에서 열리는데요. 리듬체 소년제 등이 참가합니다. 그 남녀 농구대표팀은 9월과 8월에 나란히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에서 그 2016년 리오데자네이루 그 올림픽 출전 티켓을 노리고요. 네. 그 10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그 세계 연합팀 대 미국 대표팀 간의 골프 대항전인 그 프레지던트컵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네. 하승진 선수. 이 프로농구 국내 최장신 선수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어제 여성 관중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KCC 2m 21cm 장신했던 하승진님, 그 어제 삼성전 경기에 나섰는데요. 예. 그 4쿼터 도중에 그 삼성 라이온스 팔꿈치에 코를 맞고 쓰러져서 코피를 흘리다가 그 응급처치 후에 라커룸으로 향했는데요. 그때 그 삼성 여성 팬이 그 엄살을 피우지 말라는 그 뉘앙스로 비아냥을 댔고요. 그 화를 참지 못한 하승진이 그 관중석으로 향하다가 그 진행 요원의 제지를 받고 다시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네, 하승진 선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네, 그 우선 그 부상당한 선수에게 그 말이 심했다, 그 몰지각한 팬심이라며 그 팬 행동을 지적하는 주장이 많고요. 그 일각에서는 그 야유를 참지 못하고 그 여성 팬에게 달려든 건 그 프로답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프로농구연맹은 그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 타 종목의 사례를 고려해서 그 하승진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그 코뼈가 부러진 하승진은 그 시즌 후로 수술을 미루고 그 우선 마스크 투혼을 불사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선재강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네. 건강하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는 고혈압 같은 경우에 저 약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피 해독을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체온의 중요성과 체온 1도가 오르게 되면은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병이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모든 병입니까? 예, 거의 모든 병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그 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이 시작이다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체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인체의 생명력이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점점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잖아요. 차가워지죠. 예.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는 것은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하루 중에서도 보면 이제 새벽에 또는 겨울에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이유도 체온 그때가 1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 체온은 36도 5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거 같은 거 아닙니까? 뭐 거기서 또 뭐 더 1도로 올리라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36.5도보다도 조금만 높게 되면 무조건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체온이 한 37도쯤 되면은 우리 몸의 어떤 신진대사가 굉장히 촉진이 되고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장 건강한 온도가 됩니다. 조금 높은 게 낫네요. 그렇죠. 병원 같은 데서는 이제 37도쯤 되면 미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해열제를 이제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체열을 높여서 인체를 정한다든가 성장하는 성장열이기 때문에 해열제 복용하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40도 이상 간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탈수가 된다든가 염증의 반응이기 때문에 치료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래 같은 경우는 몸 안에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한 경우에 열을 내서 몸 안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을 싸우는 면역 기전이라는 게 밝혀져서 체온이 조금 오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은 36도 5부가 아니고
좀 낮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그렇죠. 좀 낮을 거라는 거죠. 예, 저도 재보면 조금 낮을지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재보시면은 네. 거의 보면은 10명 중에서 8, 9명은 저체온인 것으로 거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체온 1도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체온 1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면역력이 한 30%가 1도가 떨어지면은 낮아지고요. 네. 반대로 체온이 1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무려 5배 이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네. 어떤 것보다 면역력과 생명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체온의 1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 사람들의 체온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그렇죠. 체온이 낮다. 이런 얘기란 얘기죠. 예, 예. 그 체온이 많은 이유에 의해서 현대인들은 뭐 거의 보면은 한 90% 이상이 저희들도 많이 보면은 거의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체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예, 한 4가지는 나누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운동량이 부족하죠. 운동이 거의 부족하다. 인체 체열을 올리는 것이 거의 근육에서 한 22% 이상 올리는데 하지에서 허리 근육이 한 70% 근육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허리와 다리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긴되니까 혈관이 수축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과식이죠. 과식. 예.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체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체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과식을 하게 되면은 예. 이 체열 자체가 즉 에너지가 위나 장 쪽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뇌라든가 근육으로 갈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새가 이렇게 알을 품고 둥지에서 있을 때는 2,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게 되면 체열이 소모되기 때문에 적게 먹거나 아주 먹지 않는 편이 체열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약은 이제 몸을 차게 하죠. 예. 진통제는 이제 해열 진통제를 하듯이 약약의 장기 복용도 일종의 체열을 낮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무슨 뭐 운동량이 좀 부족하다든가 또 정신적 스트레스, 과식, 또 약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체온을 낮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체온이 낮아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체온이 워낙 중요하니까 0.5도 정도가 낮아지게 되면은요. 이래 우리가 몸을 뜹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변 보면서 겨울에 몸을 떨어. 그런 경우가 이제 체열을 올리기 위한 인체 반응이고요. 1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자율신경에 실조가 오기 때문에 뭐 변비라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호흡이라든가 그다음에는 동공 조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자율신경 실조가 오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나 아토피 내지는 장기화되면 이제 성인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1.5도 즉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가장 많이 증식하기 좋은 온도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대개 이 온도 즉 35도 이하가 많고요. 암 환자들은 이렇게 체온이 낮습니까? 거의 저희들이 보면은 35도 이하인 경우가 거의 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계 온도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조난당하고 갈 적에 반은 죽고 반은 사는 온도가 34도입니다. 즉 2.5도 떨어지게 되면은 반은 죽을 정도로 2.5도 떨어지는데 그만큼 영향을 주고요. 일반적으로 한 9도 정도 떨어져서 한 27도가 되면은 거의 숨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체온은 생명의 한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체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로군요. 예. 네. 그럼 이 체온이 떨어져서 가장 걱정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잘 아는 이제 수족 손발이 차다든가 아랫배 찬 분들은 대표적인 이제 저체온증 증상이고요. 저는 아랫배까지는 아닌데 손발은 좀 찬 편인데.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겨울에는 좀 덜하지만은 봄, 가을에 이럴 때 찬 분들은 대표적으로 저체온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 좀 체온 올려야 되겠군요. 예,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역시 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변비라든가 복부라든가 내장 비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통증은 당연히 혈액 장애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 불면증과 우울증도 대표적인 어떤 저체온증 증상이고 생리통, 불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은 거의 모든 질병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저희 모든 질병하고 관련이 있나요? 예. 그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하복냉증 그리고 수동냉증, 손발이 차다는 얘기죠? 예. 그거하고 저체온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랫배가 차다는 것은 하복이라는 것은 단전이라 그러죠. 옛날부터 몸의 중심이죠. 그 보에 보면 이제 위나 장, 대장, 소장, 간이라든가 췌장, 신장, 방광, 자궁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고 이런 계통이 전부 이제 몸의 면역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 따뜻하게 되면 면역이 향상되기 때문에 예. 하복이 냉하다는 것은 생명력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하복이 냉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아랫배는 늘 이렇게 따뜻해야 됩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내지는 평생 한여름에도 우리가 배를 따뜻하게 뜯는 이유가 예, 그 이유가 있고요. 예. 수족냉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손발이 차다는 것은 네. 피가 손발로 못 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발이 차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심장이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혈액순환 장애가 수족인 냉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심화되게 되면은 악화되면 손발에 통증이 생기고 뭐 염증과 궤양 심한 경우는 절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수족냉증과 하복냉증도 조기에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근데 앞에 그 복부 내장 비만, 예. 복부와 그 내장 비만 이것도 예.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 비만인 분들 이분들도 체온이 차다. 예. 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만하다는 것은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은 열을 품고 이를 생산함으로 지방이 적어지는데요. 비만한 사람들은 대체로 근육이 적고요. 네. 따뜻한 물을 싫어해요. 그런 분들이. 아하. 차가운 물을 즐겨 마시고. 찬물을 마시니까 더 차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악순환 돼서 더 차지게 되고 그다음 더위를 잘 못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찬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로 냉증이 많고 비만이 많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가짜 그러니까 허열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자꾸 찬물을 먹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따뜻한 물을 즐기는 습관이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면과 우울증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정신과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다 체온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 보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건 이제 마음의 감기다, 마음의 지진이라 해서 저체온이 큰 원인으로 밝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불면이라든가 이런 증상도 그렇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정신과 의사이면서 밀러바일 의사라는 대표적인 어떤 이 전문 의사는 18년에 걸쳐서 한 4,000명의 정신질환자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자살한 환자들의 체온은 모두 평균 체온보다 낮았고요. 그다음 우울증과 자살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자살률이 또 높은 나라 있잖아요. 네.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북유럽 국가라든가 내지는 러시아라든가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는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데 대부분이 이런 추운 나라는 국가다. 추운 나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태리라든가 내지는 브라질 이런 따뜻한 나라는 자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불면증과 저체온증 이런 것들도 전부 많은 체온과 관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체온이 낮은 경우에는 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암 환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체온 관리입니다. 네. 건강한 사람도 아시다시피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 죽고 살고 이래 하는데요. 몸이 즉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래 밝혀진 보고에 의하면요. 암이 발생하게 되면 암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네오트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체온을 이 물질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뜨거운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37도가 되면 암이 억제되고 39.6도 되면 거의 전멸하고요. 42도가 되면 어떤 암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체온이 오르게 되면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 즉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체온이 37도 이상일 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들은 35도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암을 예방 치료하는 사람은 정상 체온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체온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체온을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 말씀을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병원이나 뭐 한의원이나 이렇게 찾아갈 거 없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체온을 올려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어떤 생활 습관들을 고쳐야 됩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랫배는 늘 따뜻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아랫배를 때문에 따뜻하게 해라.
그다음 찬물 안 먹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찬물을 먹지 말라고? 가급적 먹지 말라고요? 예, 드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좋은 것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위해서 이제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입욕이나 족욕이겠죠. 입욕이나 족욕. 매일 목욕을 저녁에 하는 거. 목욕 샤워하지 말고 입욕 족욕한다. 그다음에 햇빛 보고 걷는 거. 햇빛 보고 걷는 것? 그것도 도움이 됩니까?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햇빛 체온을 높여줍니까? 그렇죠. 이제 근력도 강화시키고 네. 근력이 강화되면 근력에서 열이 발생이 되고요. 예. 또 햇빛 자체가 체온을 상승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햇빛 쪽 걷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햇빛 나는 때 열심히 걸어야 되겠네. 햇빛 걸면서. 그 참 좋은 방법을 소홀히 했었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네. 음식으로 치료를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즐기면 양파 같은 경우를 많이 권합니다. 양파? 양파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체온을 상승하는 데는 최고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가 근래는 수험생들 집중력도 좋고 그다음에 당뇨에도 좋다고 나와있습니다. 양파가 그렇게 좋습니까? 예. 만병통치를 절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생강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배뇨를 촉진하면서 위장 기능도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이 양파하고 생강을 즐겨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계피도 한 번씩. 계피. 예. 뭐 혈관을 확장하고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계피 차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파, 생강.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청열 주스가 드시고 몸이 따뜻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파하고 생강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청열 주스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네, 손정원 박사님 말씀하신 청열 주스라는 것이 이 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사과하고 당근. 예, 그다음에 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양파, 당근. 생강. 그리고선 거기에다도 양파하고 생강을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양파하고 생강을 넣으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겁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혈관 흐름을 좋게 해주고요. 면역도 올려주고 어린이들은 집중력을 상승시키고 그다음 치매 예방도 된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 당뇨, 고혈압. 그러니까 모든 어쩌면 약에 가까울 정도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양파, 생강을 즐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나요? 무슨 뭐 즙도 있고 요새 뭐 차도 있고 막 그렇던데. 여러 가지 쪽에서 사람들이 즙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가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 그냥 먹으려면 역겹고 어떤 사람은 거부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주스를 만들어서 청열 주스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전혀 거부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청열 주스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주스가 아니고 그 몸을 체온을 높여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주스로군요. 그렇죠.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이 거의 완벽하고요. 당근, 사과가. 귤이 이제 감초 역할을 하면서 거의 처방이죠. 제가 처방을 한 거죠. 전 국민들을 위해서 체온 상승하고 혈류 개선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도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음식이면서 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방에서는 왜 이 뜸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3,000년 전부터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체온이 중요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뜸 치료죠. 뜸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혈자리에다가 하게 되면은 찬 기운을 없애고 기혈 순환을 좋게 하지만 통증도 완화시키고요. 노폐물을 제거하죠. 그다음 면역력을 상승시키면서 적혈구, 백혈구 수치도 좋게 해주고 오장육부를 좋게 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뜸 뜨는 방법도 봄, 가을이나 뭐 여름, 겨울도 좋고 그다음 1년에 한두 번씩 꼭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뜸이란 거 한번 떠본 적도 없어가지고 뭔지도 잘 간접구 해가지고 직접 뜨는 건 안 좋지만은 이렇게 간접 뜨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암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체온과 이 관련해서 이 암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인식이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체온에 대해서 국내는 아직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체온 1도가 생사를 결정하고 체온 1도가 면역력을 대 6배 상승시키고 5배, 6배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체온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가요? 1.5도만 떨어져도 암이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은 뭐냐면 체온이 떨어져서 오는 병이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암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걱정하기 전에 체온을 어떻게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암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이제 주로 아시다시피 소장이라든가 심장, 비장에는 안 생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소장암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소장에는 이제 수많은 면역세포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림프구가 있다 보니까 전신에
림프구가 70%가 소장이 있거든요. 그다음 심장이나 비장 같은 경우는 40도 늘 운동을 하고 비장이나 적혈구는 따뜻한 혈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장, 심장은 40도 되니까 암이 생길 수가 없고 소장에는 면역세포가 집중돼 있으니까 암세포가 생겨도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소장, 비장, 심장은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체온이 있는 데는 암이 안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 암이 발견되면 치료에 이제 집중을 물론 해야 되겠죠. 암 치료와 함께 체온 조절에 반드시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네요. 선정환 박사님께서는 암 환자들도 보시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암을 많이 보죠. 네. 암 환자를 되게 이제 이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치료들을 하시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환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핀테크였습니다. 만든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문화선물을 받으실 분들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고요. 휴대전화 끝자 그다음에 주간 경향 그리고 매거진 N 받으실 분들도 제작진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허승, 신동해,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양의 해 2015년 첫 방송 저희 제작진들은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더욱더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